자, 오늘 저녁 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뭐 증시는 이제 또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또 꼬리 감고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 심리가 많이 안 좋고요.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청약 마감했죠, 그죠? 그래서 뭐 114조 몰렸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요. 일단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수 미국 증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있는데 그거 얘기 좀 해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해드린 다음에 이제 급락이 이제 들어올 만큼 들어왔으니까 그죠? 네. 반등도 나와야 되겠죠? 반등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맞아요. 어제보다 더 없죠, 그죠? 네. 자 일단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15월 향해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예, 한두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자, 네, 오병수님하고 다니엘 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를 잠깐 볼까요? 어젯밤에 그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보지 말라고 막 그랬었죠, 그죠? 네. 어제 그 저녁 방송 할 때쯤에 나스닥 증시가 이미 좀 빠지고 있었어요. 선물 지수가 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었고 어제 그 나스닥 자리가 좀 투매너는 자리라서 보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스닥은 급락해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 출발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를 먼저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2.6%꾹 눌렀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개인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제 성어놓고 이제 지수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저점과 그죠? 여기 자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여기랑 대충 이어보면 선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네.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불안해하실 테니까. 네. 평상시에는 지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럴 땐 지수 얘기를 해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지수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수 얘기를 하면 가끔씩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지수 얘기 필요 없다면서 왜 지수 얘기하냐? 막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변화가 좀 오면 여러분이 걱정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해드리겠다.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지금 지수고 뭐고 관심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가 여기를 깨졌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네.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나스닥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나스닥 레버리지라고 하면 돼요. 나스닥이 올라갈 때 3배 수익 주는 거 사가지고 지금 손실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그 나스닥 상승과 관련된 ETF 산 사람들 지금 돈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많이 떨어지죠. 네.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를 전 저점, 그러니까 추세선, 그러니까 전저점이 아니라 추세선이죠. 추세선을 깨놨기 때문에 이거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개인들 이거 보면서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쳐다보시면 돼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를 추세선을 깼으니까 나쁜 거다 그 뜻이 아니고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네. 그 사람들을 쳐다보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냥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크게 보면요 그냥 이거예요. 당겨서 보니까 저렇게 보이죠. 크게 보면 이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선은요 그냥 그렇게 나름이라니까요. 그냥 대충 또 얼렁뚱땅 그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냥. 예? 선은 대충 긋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이 주식 차트 있죠. 차트 분석 이걸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처음에 배우는 사람은요 이 선을 어떻게 그냐면 정말 군대에서 요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즘엔 옷걸이 주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옷걸이 같은 거 없었어요. 군대 가면 무조건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불도 개놓고 그죠? 네, 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안 살아 있으면은 정말 고참들한테 죽으라고 맞았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네. 그런 것처럼 각 잡듯이 군대 그 있죠. 네. 군복 막 다리듯이 네. 각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차트에 선 긋거든요. 탁탁탁 정확하게 칼주름 잡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기술적 분석을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하게 되면 선을 대충 긋습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꼼꼼하게 긋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네. 오래 하면 대충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잘 맞아요. 편안하게 보세요. 이렇게 따지면 저점 아니에요? 그죠? 네. 나스닥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국제유가 올라가는 걸 잘 보시라고. 그게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그죠? 그거 관련된 테마주도 있으니까 테마주도 좋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란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증시는. 인플레이션일 때는요, 증시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겠어요, 그죠? 출렁출렁이면서 개인들 다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를 때는 말 그대로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에서 주식을 사면 싸고 좋은 걸 많이 살 수 있죠, 그죠? 눌림목에서 매집을 해놓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라와요.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나중에 또 누르면 또 매집하시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부자가 돼 있어요. 마음 부자, 주식 부자, 그죠? 네, 부자 돼 있어요. 불안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어제 나스닥 지수를 이제 그래서 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불안했을 테니 이거 가까이 당겨서 보면 더 불안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네.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분석해드린 거고요. 대신에 다우지수나 이쪽을 보시면 멀쩡해요. 항상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라니까요. 대충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우상향이면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내려오면 사야죠. 왜 자꾸 도망치려고 하세요? 그죠? S&P 500 지수 보세요. 잘 가고 있잖아요. 여긴 좀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선 대충 긋는데 잘 긋죠, 그죠? 네.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자다가도 막 가요. 이 정도면 싼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려오면은 뭐 기회죠,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3월달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1월 중순 넘어서고 있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은요, 이게 요번에 올리는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거든요.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네. 그 증시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렁출렁해요. 언제까지요? 금리 인상할 때까지 출렁출렁인다고요. 그러면 저기 고점 놀이하면서 출렁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쭉 누른 다음에 출렁출렁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거는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빠져나가서 이제 좀 증시가 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그거 낸다고, 그죠? 네. 그거 피한다고 이제 수급이 조금 불량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한다고 돈이 많이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만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만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뭐 아무튼 어제 이제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이제 2.6% 급락했고 다우 지수도 1.5% 빠졌고 S&P 500 지수도 1.8%까지 빠졌어요. 나름대로 급락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그 0.-0.7에서 끝났죠. 장중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려 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미국이 빠진 것만큼 안 빠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동조와 탈동조와 즉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다른 나라 올라갈 때 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더 떨어질 것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오늘 청약 끝났으니까, 그죠?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되고, 아까 보니까 뭐 미래에셋증권 쪽에다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넣으신 분들은 1억을 넣었어도 한 주밖에 못 받았답니다. 한 주. 뭡니까 이게? 너무 과열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청약에 당첨 안 된 돈들은 금요일날 일괄 환불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제 금요일 이후부터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이건 개인이건 그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다음 주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증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도 이제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월 27일 날 상장하는데 하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신경 크게 안 씁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항상 먹을 게 없어요. 그 속담을 어느 조상님께서 만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미국이 빠져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안 빠졌어요. 오히려 일본이 많이 빠졌어요. 일본이 2.8%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랑 거의 커플링이죠. 우리는 디커플링이고. 네. 그 다음에 대만 증시도 보시면 대만 오늘 좀 빠졌거든요. 0.8% 정도. 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원래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갔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그 기관 아저씨들이 너무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못 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를 보실 때 이제 가끔씩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보세요.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맨날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이럴 때 가끔 확인하면 되는데, 자, 이게 보시는 게 이 차트가 자,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의 오늘 저점은 전저점과 거의 동일하죠. 그죠? 여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전저점을 깨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깰까봐, 깨기 직전까지 내려오는 거. 깰까봐 확 깨버리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근처 왔을 때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요. 꼴도 보기 싫구만. 그렇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전문가 할 때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안 웃었어요. 진짜 무슨 외계인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뭐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성이 생겨갖고. 자, 근데 코스피 지수 보면 여기까지 떨어졌죠. 자, 이거를 코스피 대형주 잘 보시면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중형주 보시면 여기 11월 말 저점과 현재 여기하고 단차라고 하죠. 단차, 서로의 차이가 더 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소형주 보실까요? 여기 저점과 여기하고 단차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다시 가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단차가 거의 없죠. 똑같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11월 말 오미크론 터졌을 때 저점과 지금 저점하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 똑같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대형주를 보면 단차, 잠깐 이렇게 해드리는 게 낫겠다. 대형주를 보면 여기죠. 단차가 약간 있어요, 그죠? 근데 중형주를 보면 여기죠. 자, 단차가 더 벌어지죠. 소형주를 보면 단차가 더 나죠. 네. 특정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네. 그 특정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는 세력이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수익 실현하고 뭐 나갔든지, 그죠? 남은 물량 정리했든지 그런 거예요. 소형주가 제일 덜 빠졌죠? 지금은 들었다 놓는 거라니까요. 이게 소형주, 코스피 소형주 차트인데 작년 8월달에 힘드셨죠? 10월달에도 힘들었고 11월달에도 힘들었고요, 그죠? 네. 이게 뭐냐면 퍽 하락 파동이 3개나 있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반등 나오고 돌려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었다 놓는 거라니까요.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들었다 놓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시장이 조정이 올 거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박살나다, 우린 끝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으시든 천주교를 믿으시든 뭐 저기 불교를 믿으시든 그죠? 이슬람을 믿든 그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똑같아요. 주식시장 잡아줄 전문가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사람 거 믿으시면 돼요. 대신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죠. 항상 모든 결정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죠? 네. 비관론자한테 속아가지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말 들어서 잘 되는 걸 본 적도 없고, 듣기에는 달콤한데 열매는 써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써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괜찮으실 거예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자, 아무튼 단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소형주가 덜 빠졌어요. 왜 덜 빠졌을까요? 개인들이 더 이상 팔 주식이 없어요. 네? 요즘에 개인들 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정말 심각해요. 근데 팔려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소형주가 사실은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월, 화, 수 3일 동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3일 동안 음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증시가 거의 빠진 게 없었다니까요. 자, 이게 뭐예요? 코스피 소형주죠, 그죠? 코스피에도 소형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 자, 지수 오른쪽에, 자, 여기 지수,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띄워볼게요. 코스피 소형주들은 안 빠지고 옆으로 돌고 있었잖아요. 횡보. 근데 코스닥은 이만큼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특정 대형주, 특정 업종이 무너져 내린 거지 전체가 빠진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제발 손절하지 마시고, 아우 지겨워, 이 종목들 다 싹 그냥 한두 개로 몰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답도 안 나는 것들 다 잘라버리고 한두 개 몰빵해갖고 내가 끝을 보리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20개, 30개, 50개, 100개를 사도 수익이 안 나시는데 그 실력으로 한두 개 사시려면 수익이 나시겠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네.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네. 얼마나 찍는지 제가 지켜보겠어요. 네. 50개, 100개를 사도 그저 안 되는데 한두 개 되겠냐고요. 그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하지 마시라고요. 몰빵하고 싶으시면 가족 사진 한번 보고 가족 회의를 한번 거친 다음에 몰빵을 하세요.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몰빵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물어보고 하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에 따르거든요. 하지 마세요, 몰빵. 네. 빠진 것도 없구만요, 그죠? 네. 코스피 소형주잖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최근에 1, 2, 3 떨어진 거예요. 뭐예요? 짜증나니까 투매한 거예요. 투매는 조정이랑 다르다니까요. 개인들이 불안하고 짜증나서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게 있을 겁니다. 21선 깨지면서 그거 거의 대부분 그냥 개인들이 나간 겁니다.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멘탈 나간 개인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거의 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코스닥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겠죠? 뭐죠? 자, 이거는 뭐예요? 코스닥 지수. 아까랑 똑같아요. 코스피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의 저점은 여기 10월 초가 저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단차가 별로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코스닥 대형주. 10월달의 저점 여기, 현재 저점 여기. 느낌 오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느낌 맞죠, 이제?
코스닥 대형주가 그냥 다 끌고 내려갔구나. 그냥 언제부터요? 배당락 끝나고 나서 와르르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누가요? 게임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바이오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힘들 내시라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코스닥 중형주. 자, 10월달 저점이 여기고 오늘의 저점은 여기네요. 자, 단차가 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소형주의 이수종님 어서 오세요. 네. 소형주는 어디예요? 저점이 원래 10월달 나오면 여기에요. 여기를 잠깐 건드리긴 했는데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근데 오늘은 여기.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무너뜨린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대형주예요. 여러분들 대형주 잘 안 하시잖아요. 물론 코스닥 대형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제가 거의 중소형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1층이나 2층에 살고 있는데 저기 옆 동네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연기가 날라오니까 불이야 그런 거예요. 옆 동네예요. 여러분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불 난 거라니까요. 중소형주가 아니고. 그냥 보다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보면은 좋잖아요. 들어서 놓고 들어서 누르고 자 이거 또 가볼까? 이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불 나니까 놀래가지고 던진 거죠. 누가요? 답답하신 분들이 에이씨 그러면서 확 해가지고 싹 정리해서 요즘에 한두 개를 몰빵들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공개방송할 때 이 얘기 많이 했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 붙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절대 종목 싹 정리해서 한두 개를 몰빵하지 마시라고.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설령 그분이 거기서 한두 번 이제 성공하시죠? 그분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요. 차라리 돈을 잃는 게 나아요. 언젠가 잃기 때문에 차라리 젊었을 때 빨리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진짜 50, 60 이상 되셔가지고 몰빵해가지고 실수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가난해져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수 얘기를 오늘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어때요? 대형주가 빠진 거. 코스피도 대형주, 코스닥도 대형주. 이쪽이 쫙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논란이 됐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주식을 주가를 보면 자, 셀트리온이 이제 원래 저점이 여기였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한번 깼다가 연초에 그죠? 살짝 올라오더니 또 깼죠, 그죠? 네. 그 IT 관련주 카카오나 네이버 빠지면서 같이 빠집니다. IT와 BT가 빠지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다 이렇게 빠져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공매도 물량 분석하는 거는 낮에 회원들한테 해드렸고, 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요. 찍어보세요. 네. 번호 좀 찍어주세요. 이거는. 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주가 급락하니까 솔직히 불편하시죠? 자, 1번 찍어보세요. 불편하다. 조금 우려스럽다. 좀 증시에 안 좋을까봐 좀 불편하다. 1번 찍어보세요. 난 괜찮다. 그럼 4번 찍어보시고요. 여기 1번 찍으신 분들 계시죠? 네. 네, 돌리기. 네. 예, 여기 4번 찍으신 분도 계시고 1번 찍으신 분도 계신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바이오주지 않습니까? 바이오주의 대표주들인데요, 그죠? 이게 급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되게 불편해한다고요. 코스닥을 상징하는 거니까 코스닥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죠? 이유는 아세요 혹시? 이유가 뭐냐면 뭐 분식회계 의혹 그 얘기 나와서 이게 하락한 거죠. 그 뉴스까지 들으셨죠, 그죠? 지금 이제 제가 뭐 기업 회계 분석 얘기하려고 하는 거, 기업 회계 분석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경험인데 분식 회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전문가니까 뭐 회계에 대해서 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분식 회계 한마디로 장부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부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는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어디에다가 넣을 것이냐,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 정말 이게 그 심오한 그 저기더라고요. 이게 회계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더하기 뭐 빼기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분식회계 얘기가 셀트리온 분식회계가 얘기가 나오는데, 주된 얘기가 뭐냐면 그 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뭐 갖고 있는 물건이 있겠죠. 그걸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안 맞는다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회사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거 분식회계한 거 아니냐. 주로 이제 셀트리온이랑 거래를 많이 하겠죠. 다른 데도 하지만 그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상하다 막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맨날 반복되는 얘기예요. 주니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셀트리온 관심 없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맨날. 담배 피우는 분들 옆에 가면 담배 냄새 나죠. 그냥 그거예요.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어요. 분식회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또 그 얘기예요. 어서 많이 봤는데 또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증선이 논의 연기, 사안이 복잡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자, 오늘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 회사가 믿었는데 어떻게 분식회계를 할 수 있느냐 막 이러실 수 있거든요. 큰일 난 거 아니냐, 증시 뭐 냉각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데, 자 이거 보세요. 4년 전에 2018년 12월 17일 그죠?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분식회계 했나?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매출로 반영한 218억 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이게 워낙 저기에서 안건이 이렇게 커가지고 사안이 커가지고 재고자산 문제없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은 지금 얘기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 있죠? 이게 4년 전 거고, 이게 이제 요번에 하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어쩌고저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쩌고저쩌고, 재고자산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문제가 됐던 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 달이거든요. 2018년 12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018년 12월 달인데 차트 보이시나요? 2018년 12월 달이면 여기입니다. 앞에서 크게 한번 4만원짜리가
14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그때 바이오 장세일 때,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폭락했었거든요. 그 중간에 한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을 하고 조정을 받고 막 요럴 때 있잖아요. 위치가 똑같잖아요. 급등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요쯤에서 위치가 똑같죠. 대충.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미중무역 전쟁이랑 그 일본하고 수출 규제 것 때문에 폭락이 나와서 더 빠진 거고요.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 정도에서 아마 거의 바닥 잡고 끝났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일본하고 싸운다고 그때 무슨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노제팬 막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증시가 불안해가지고 빠졌던 거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써먹었던 악재 또 갖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특히 셀트리온 요번에 급락하기 전에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났었어요. 보여드려요? 궁금하시면 1번 쪽을 보시고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재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을 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그 떨어지기 전에요. 차트 오른쪽에 자, 이건데요. 잘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은 또 셀트리온 무지하게 삽니다. 그죠? 네. 셀트리온이 여기 보시면 여기 분식회계 얘기 나오면서 급락한 게 1월 14일이죠. 그죠? 이날 10% 이상 급락한 거잖아요. 여기 그죠? 자, 급락하기 전에 잘 보시면 평상시에는 여기 공매도 비중이 4%, 8%, 6%, 5% 전후죠. 근데 갑자기 1월 14일이 여기거든요. 그죠? 1월 14일 전에 갑자기 공매도 비중이 12%, 26%로 늘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그리고 와장창 깨고요.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고 떨어지기 전에 그 전날 확 늘어납니다. 이게 뭐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식회계 이게 옛날에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네,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갖고 네,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락하면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안 나온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공부 좀 하고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 반등 안 나온대요. 네. 나와요. 증시가 저렇게 빠지면 반등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바구니가 비면 반드시 다시 담습니다. 여기다 쓰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오늘은 요 얘기가 마무리니까 이거 듣고 주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글씨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바구니가 비면 다시 채운다. 세 번째가 공매도가 많이 걸리면 쇼커버링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앞에서 써야 되는데 신용 잔고가 줄면 다시 급반등. 네 가지만 해볼까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반드시 반등 나와요. 이거는 뭐 믿으셔야 돼요.
급락뒤에는 반드시 반등 나와요. 자, 두 번째, 주가가 바구니가 비면 다시 채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요즘에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그죠? 네, 연기금이나 뭐나 여기 이제 그 매니저, 그 펀드 매니저나 이렇게 그 자산 운용사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 바구니가 뭐냐면 이런 큰 통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바구니. 여기에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그죠? 한국전력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그죠? 네. 이재명 테마주도 있고 그죠? 윤석열 테마주도 있고 그죠? 안철수 테마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산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현금 마련한다고. 네. 바구니가 이제 배당 받고 이제 배당 다 받았으니까 이제 포트 조정한다고 다 바구니에 있는 거 바깥으로 비운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채워 넣을까요? 안 채워 넣을까요? 채워 넣어야죠. 왜 채워 넣냐면 채워 넣어서 사든지 팔든지 뭘 운영을 해야 이 사람들도 실적을 낼 거고 그래야지 월급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증시가 내려앉았는데 다시 산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중소형주 잘 안 해요. 대형주 위주로 하지.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별로 안 빠졌는데 대형주만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돈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대형주 위주로 하죠. 그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시 산다니까요. 다시 이거를 사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담아요. 여기다가 삼성전자도 사고 SK하이닉스 사고 기아차 현대차 사고 한국전력 사고 포스코 사고 막 사요. 이재명 테마주도 사고 윤석열 테마주도 사고 안철수 테마주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사요. 사가지고 뭐해도 굴려요. 그래야 월급 받잖아요. 이분들은 직장인이니까. 그죠? 네, 쉽죠? 자, 3번 공매도가 많이 걸리고 나면 공매도가 많이 걸려서 급락이 나오면 뭐가 들어와요? 숏커버링이 들어와요. 숏커버링이 뭐냐면 공매도를 이해를 하면 돼요. 공매도가 뭐예요? 나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에요. 자, 마이클이 미래에셋증권 가가지고 저기 삼성전자 아니, 셀트리온 100주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빌려줘요. 100주를 갖고 와서 자, 예를 들어서 20만원에 팔아요. 낮에 했던 비율 그대로 들어볼게요. 20만원에 팔았어요. 판 거예요. 이제 주식을 빌려다가 대신에 이자는 줘야 돼. 빌려왔으니까 이자 주면서 뭐예요?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20만원에서.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빌려오고 나서 안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15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100주만 사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2천만원이었는데 갚을 때는 1,500만원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벌었네요. 그죠? 이게 공매도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매도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공매도가 왜 안 좋아요? 자꾸 파니까 떨어지라고 주가 더 떨어지고 막 파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꾸로잖아요. 평상시에 주식을 사서 그게 오르기만을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팔아야 내 돈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잖아요, 그죠? 사야지만 내 돈 되는 거예요. 사야지만. 살 때 경쟁적으로 사요. 왜냐면 내가 좀 더 싸게 살려고. 빨리 들어온다고요. 쇼커버링이 확 들어오면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반등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3번이니까 3번 찍으세요. 이게 쇼커버링이에요. 공매도가 걸려서 올라온다, 급락했다, 올라올 때 쇼커버링이 세게 나오면 확 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잔고가 줄면 다시 급반등이 나오죠. 왜겠어요? 신용잔고가 준다는 얘기 뭐예요? 주식을요 끝까지 안 파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식이 막 급락할 때 끝까지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주주 안 팔죠. 사장님이 주가 급락했다고 손절하면 그게 사장님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아니죠, 그죠? 네. 주식을 비쌀 때 팔고 나가도 그건 안 되지만, 그죠? 네. 요즘에 먹튀 논란 많죠, 그죠? 네. 대주주가 그 주가 급락했다고 손절하면 그게 대주주예요, 그게? 그죠? 네. 절대 안 파는 사람 대주주 빼고요. 네. 누가 안 파냐면 신용 쓴 사람들이 잘 안 팔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갖고 하는 분이 신용 써가지고 1억 원어치 샀어요. 내 돈, 증권사 돈 합해서. 근데 증시가 막 빠져서 요번에 이렇게 투매 나오면서 종목들이 30%까지 빠진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30%가 아니라 한 40%까지 빠졌다고 쳐볼까요? 이분들은 또 정말 비싼 거, 고점에 있는 거 많이 사니까. 고점에 있는 거 사가지고 끌려 내려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0%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손절을 못해요. 왜 손절을 못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1억 중에 이자 주고, 은행에 이자 주고, 이자 빼고 일단 은행이 아니죠. 자, 1억에서 40% 손해면 얼마예요? 4천만 원. 그럼 얼마 남아요? 6천만 원 남네요. 그죠? 6천만 원에서 이자 엄청 비싸요. 신용 쓰시면요, 기본 이자가 보통 7%, 8%, 10%씩 해요. 엄청 비싸요. 고리대금이에요. 그거 이제 들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매달 내야죠. 그죠? 그리고 수수료 떼야죠. 그죠? 신용 들고 신용 써가지고 이제 1억에서 이제 40% 손해 봤으니까 날마다 술 먹어야 되잖아요. 술값 들죠. 몸벌이죠. 그러면 이분 예를 들어서 이제 40% 손해 보고 팔았다. 그러면 사실상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손해 봤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 사라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하면 손절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건지려고 손절하는 데가 있어요. 손절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끝난 거예요. 그 이분은 신용을 또 쓸까요? 안 쓸까요? 또 써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언제 내 돈 5천만 원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용을 또 넣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 물량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냐면 주가가 헐값에 나오니까 올려버리고. 요즘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요즘에 대출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 신용 쓰다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그냥 털려버립니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냥 신용 쓰신 분들이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 그 증거금 되려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돈 빌리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죠. 자, 4가지 얘기 드렸죠. 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파악해 보세요. 최근에 주가 급락했죠. 그럼 반등은 반드시 나오겠죠. 자, 1번 됐고, 바구니가 비면 다시 채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기관들이 LG 에너지솔루션 산다고 바구니를 엄청나게 텅텅텅 비워놨어요. 반등 세게 나오겠네요. 그죠? 다시 채울 거니까. 채우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아야 돼요. 세 번째, 공매도가 많이 걸린 후에 급락하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맞죠? 신용장고 줄면 다시 급반등 나온다. 맞잖아요. 그럼 반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고 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걱정과 그 고민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단 1%라도 살찌워 준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네, 나중에 병원비만 더 나와요.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라고요. 네. 돈이 없으시다고요? 저기 뭐예요? 요즘에 그 제 주변에 누가 그걸 샀던데 안대 있죠? 안대 좋은 거 많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대놓는 거 있죠? 빛 안 들어오게. 안대 좋은 거 많아요. 맨날 손해났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안대 그 몇만 원짜리 비싼 거 있더라고요. 더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네, 주무세요. 푹. 네. 그러셔야지 체력이 받쳐주지. 안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군요. 네, 이거 뭐냐면 요거 얘기 한 2, 3분이면 끝나니까 요거까지 듣고 나가세요. 딱 9시에 끝나겠네요. 그죠? 네.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1월달이잖아요. 그죠? 네, 구정. 지금 이제 구정 전인데 2020년 그 1월달에 있잖아요. 1월. 그때도 구정이 1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서 돈 벌 수 있는 저렴기였는데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란이 미쳐가지고요. 미국 있죠? 미국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쏜다 그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 쏜다 그러죠? 상황이 똑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한폐렴이
그때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한시를 폐쇄했어요. 폐쇄. 그때 그래서 증시가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회를 다 놓쳤다니까요. 저희 방에서 재작년이군요 벌써. 작년 1월달, 2월달에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 사가지고 남들 도망칠 때 그거 사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50 마스크 테마주 있죠. 50 KM 모나리자 국제화품은 다 저희 방 종목이었어요. 바닥에 샀어요. 한국 알코올 다 바닥에서 추천했어요.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설령 그때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폭락했지만 이거는 또 다른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년 지나서 2021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2021년 1월 달에는 여기였어요. 세상에 여기서도 이제 주식 안 사갖고 돈 못 벌었던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여튼 근심 걱정 무지하게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대요. 이유가 너무 많이 올라왔대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대. 이건 급락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미쳤다고 다. 돈이나 벌고 그런 소리를 하지. 제가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너무 많이 올랐대요. 여기 대비 여기 400이니까 그죠? 여기 거의 1000이었거든요. 1000이에요 1000. 2.5배 올라왔다고 너무 많이 올라왔대요.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웃기고 있네. 미중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여기였는데 거기 대비 따지면 조금 올라왔구만.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여기였는데 미중무역 전쟁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뭐가 달라진 게 있냐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유동성 장세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주식 안 사고 다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테슬라 사러. 서학개미들. 지금은요 똑같잖아요. 서학개미들. 나스닥 갔잖아요. 이때도 나스닥 갔어요. 지금도 나스닥 갔고. 우리나라 주식 버리고. 다 삼성전자 살아가고 있대. 이때는 개별주 테마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솔루션 뭐 다 그런 거 샀어요. 대형주.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엄청나게 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 자신 있으시면 테마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원래 1, 2월 달에는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 끝나면 이제 구정이죠. 그죠? 네. 구정 일주일 전에는 증시가 약간 좀 맹해요. 급락이나 이런 게 나온다기보다 뭔지 그냥 약간 좀 김 빠진 맥주? 네, 그 느낌이 나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주식이 쌀 때 꾹꾹꾹 눌렀을 때 열심히 매집하세요. 나중에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근심 걱정과 불만 불평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매집하고 홀딩하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해가지고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더 수익을 더 잘 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걸 못 견디고 이제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은 평생 돈 못 벌어요. 네.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분들 책임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김 실장님 오늘 저기 MS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테마주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저희들 그 단톡방에서 추천한 손오공이 상한가 같거든요. 손오공하고 라이브에는 이제 라이브 문자반에도 그 저출산 관련주가 나갔는데 이제 손오공이 이제 이게 블리자드 테마주가 돼서 상한가 갔는데 그거하고 고유가 수혜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러시아 얘기 어제 했죠. 맞아요. 1번 찍어보십시오. 어제 러시아 얘기 해드렸죠. 러시아 뭐 루브라도 얘기해드렸고 러시아 지수도 얘기했었고요. 그죠? 네. 이 고유가 수혜주들이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 시장님 아마 다 해주실 테니까. 중앙에너비스가 거래를 실어서 박스권을 뚫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예, 고유가 수혜주. 거래가 터지면서 뚫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저기 바닥에 옛날 쉐일가스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SH 에너지화학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흥구석유, 그죠? 자리 잡고 있고,
오늘 같은 날 최근에 종목들 많이 망가졌는데 이 종목들은 살아있죠, 그죠? 국동유화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 시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수급이 좋은 테마주들이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테마주 정말 잘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오세요. 주식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는 힘들 때 그때 고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